S45C를 원칙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A부터 슬라이더의 스트로크를 제어하는 형태는 A부터 D까지 저 정도 형태를 형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기 도면은 스토퍼에 대한 적용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스토퍼는 슬라이드의 스트로크를 제어하는 부품으로 많이 사용되나 밀판의 작동에 스트로크를 제어하는 역할까지도 한다. 그러니까 얘가 슬라이드 스토퍼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상밀판, 하밀판이 움직일 때 그 높이를 제어하는, 그러니까 밀판이 작동하는 거리를 제어하는 역할까지도 한다. 밀판 위에다가 조립이 되어서 밀판이 하원판에 닿는 게 아니라 밀판 위에 조립되어 있는 스토퍼가 원판에 닿아서 그 작동 거리를 제어할 수 있게끔 하는 역할까지도 합니다. 상기 타입들은 스트로크 제어 장치의 여러 형태인데 먼저 A타입은 볼트를 슬라이드에서 스트로크 범위만큼 떨어진 곳에 조립하여 슬라이드가 작동한 후에 볼트에다 더 이상 유동하지 않도록 하는 타입이다. 예, 여기에 보면 뒷장에 352페이지를 보면 그 적용예가 나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요거는 이 라이너를 조립하는 체결 볼트고 요거 말고 요 볼트가 있습니다. 이 볼트. 이 볼트를 요 라이너 위에다가 아니면은 뭐 라이너를 쓰지 않으면 원판 위에다가 볼트를 조립을 해서 헤드가 이렇게 튀어나오게 합니다. 그러면 슬라이드가 작동할 때 슬라이드 이면이 볼트에 딱 닿으면은 더 이상 후퇴하지 않도록 요게 볼트 헤드 끝에서부터 슬라이드 측면까지 거리를 우리가 슬라이드 스트로크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소형 슬라이드 코어에서 가장 많이 쓰는 타입입니다. 볼트를 이렇게 삽입을 하고 헤드를 튀어나오게 하는. 근데 이때 조심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볼트를 그냥 윗면에다가 해놓으면 부러질 수가 있어요. 그 말이 무슨 슬라이드가 이렇게 있고 슬라이드가 이래 있는데 뭐 전면이 있고 그다음 이렇게 바닥이 있고 하원판이 상하원판이 여기다 이거지. 이때에 볼트를 이런 식으로 뒤에다가 조립을 해서 여기가 볼트죠. 이렇게 조립을 했거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소위 말하는 슬라이드의 스트로크인데 얘가 작동을 해서 슬라이드 이 뒷면이 여기에 딱 닿으면은 슬라이드가 작동을 한 다음에 이게 한 이만큼 움직이고 나면 딱 멈추는데 이때 여기를 우리가 스트로크라고 하는데 자칫 잘못해서 얘가 가는데 힘이 너무 세서 여기를 너무 충격을 가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헤드가 날아가 버립니다.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 헤드를 이렇게 얹혀놓지 말고 어떻게 해라? 이 부분을 헤드를 약간 안쪽으로 이렇게 심으란 말이에요. 헤드를 한 1mm라도 헤드를 심으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나사를 넣어주라. 그러면은 때리더라도 요게 나사가 있는 부위에 충격을 받는 게 아니라 헤드에 충격을 받기 때문에 이 헤드가 이렇게 금가 그러진 않아요. 멸처리도 있고 엄청 세기 때문에. 그래서 헤드를 조금 심어라. 1mm라도. 그럼 헤드가 박히기 때문에 얘가 때리면 충격이 되는 부분은 헤드랍니다. 그럼 부러지는 염려는 덜하다 이거죠. 이게 슬라이드 스트로크를 할 때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시 앞장으로 와서. 이때 위치상 볼트를 조립하였으나 슬라이더와 볼트 거리가 스트로크 범위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슬라이드 코어를 가공하여 스트로크 범위가 나오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볼트는 항상 슬라이드 조립 후 체결될 수 있는 구조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볼트는 항상 슬라이드 코어를 조립한 후에 체결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 슬라이드에서 슬라이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A 이야기한 거는 뭐냐면 슬라이드가 이래 있는데 이 뒤쪽이 이렇게 되어 있다. 하원판이 여기에요. 볼트를 최대한 대로 붙여갖고 여기까지 넣었단 말이에요. 너무 얇지 않도록 여기가 너무 얇지 않도록 이렇게 넣었는데 어라? 시술을 해보니까 내가 필요한 거는 스트로크가 20mm야.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10mm밖에 안 돼. 이러면 볼트 이거를 못 쓰고 다른 타입을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최대한 대로 소형은 이거로 해야지. 그럼 어떻게든 슬라이드 코어를 이만큼 날린다. 뒤쪽을 얼마나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내가 필요한 스트로크가 나올 수 있게끔 얼마? 20mm가 나올 수 있게끔. 그럼 여기에 10mm를 가공을 해서 요 구간이 나중에 여기에, 그러니까 슬라이드 코어가 나중에 후퇴하면 이렇게 되겠죠. 슬라이드 코어가 이만큼 나왔는데 이쪽을 보면 여기가 이렇게 터져 있으니까 이렇게 닿는다면 요 구간이 여기 와서 닿는다면 이렇게 볼트가 있는 자리를 파줘야 됩니다. 근데 소형의 단점이 있다면 위에서 봤을 때 슬라이더가 위에서 봤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볼트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앵귤러 핀이 여기 있고 경사면이 이렇게 있고 이러고 보면 얘가 박치기 하지 않도록 육각형 여기를 이렇게 슬롯으로 파줍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여기 구간이 여기 오면은 이제 요때 요 슬롯에서부터 요 볼트까지가 20mm를 확보하면 돼요. 그런데 소형 금형은 이게 작다 보니까 이거하고 이게 터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어느 정도 공간이 있어야 돼. 조그만 거 쓰다 보면은 앵귤러 핀 홀이 들어가 버리면 요걸 넣을 데가 없어요. 이제 그때가 정말 애매하지. 그런 경우에는 이 타입을 못 써요. 스트로크 모자라면. 이게 너무 작으면. 이제 그런 경우에 여러 가지 이제 변칙적인 좀 스타일을 써야 되겠지. 그래서 이제 저번에 한번 봤겠지만 우리 가이드레일 뒤쪽에다가 그러니까 슬라이드 코어를 위에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가공을 하고 경사면 앵귤러 핀 홀 여기를 그러니까 날개가 있겠죠. 네일턱은 여기서까지 요건 여기서까지밖에 안 돼요. 이렇게 날려서 여기 사실은 이제 가이드레일이 이렇게 들어가죠. 가이드레일 여기도 가이드레일 들어가고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들어갈 때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와셔를 넣고 볼트를 이렇게 넣는 타입도 있다. 그럼 얘가 와서 요 라운더가 와서 나중에 여기 이렇게 걸리겠죠. 슬라이드 코어가 돼서 이렇게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좀 변칙적인 스타일이고 일단은 무조건 그리고 볼트가 체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바람에 이런 경우도 있죠. 어떤 경우? 보통 이제 슬라이드 코어가 남는 여유를 안 두다 보니까 하원판이 여기야. 근데 슬라이드 코어가 딱 여기에 걸려. 슬라이드 코어 끝까지 다 온 거야. 길이가 안 맞으니까 앵귤러 핀이 있고 가이드레일 이렇게 들어갔다. 위에서 봤을 때 안 보이니까 점선 레일턱은 점선이 될 테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점선 이렇게 되면은 슬라이드 코어 여기까지 딱 오면은 여기다가 볼트를 못 넣어요. 여기다가 볼트를 왜냐하면 볼트를 넣을 공간이 있어. 하원판이 여기 끝이야. 이런 경우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요 안에 공간이 생겨서 볼트도 점선이야. 안 보여.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슬라이드 코어를 꽂고 나서 그 다음에 체결 볼트를 넣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체결 볼트가 있으면 여기에 슬라이드 코어를 진행해야 되는데 여기 체결 볼트가 이래 있는데 하원판에 그럼 슬라이드 코어를 집어넣으려니까 이 슬라이드 코어가 걸려서 집어넣지를 못하지. 튀어나왔으니까. 그래서 슬라이드 코어 꽂고 나서 볼트를 넣어야 돼. 그럼 얘는 못 넣는다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또 좋은 방법이 하나 있지. 어떻게 위에서 여기를 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요 자리는 보이겠지, 볼트는. 슬라이드 꽂고 나서 여기에 구멍이 났으니까 여기에다가 볼트를 조립하는 이런 구조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구조를 B타입과 C타입은 중대형 슬라이드 콰에 많이 적용하는 타입으로 슬라이드의 폭이 클 경우에 2개씩 사용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기 타입은 A타입을 적용할 경우에는 헤드가 파손될 위험이 있을 경우 많이 쓴다. A를 쓸 때 헤드가 날아가는데 1mm 넣으려니까 공간도 없고 이런 경우에 얘를 많이 쓴단 말이에요. 얘를 쓰게 되면 아무래도 충격이 봉에 달하니까 큰 슬라이더 코 같은 위험이 있겠지. 그런 경우에 이제 얘를 쓰면은 헤드에 충격을 가하는 게 아니라 이 봉에다가 충격을 가하기 때문에 조금 더 튼튼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기 타입의 적용 시 최소 5mm 정도라도 이거 B하고 D는 1mm가 아닌 5mm 정도는 원판 바닥에 스토퍼를 심을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상기 타입은 상밀판 윗면에 설치해서 밀판의 스트로크를 제어하는 용도로도 사용됩니다. 이 원형과 사각형. 그리고 뒷장에 보면 아까 이야기한 여기 이렇게 구멍을 내놨습니다. 구멍을. 지금 구멍이 나 있어요. 이렇게. 슬라이드 코 위에 구멍이 있대. 그러니까 얘가 바로 아까 말한 대로 위에서 봤을 때 이 볼트를 넣을 공간이 없고 볼트를 넣을 공간이 없습니다. 여기밖에 못 넣는다고. 근데 여기 없으면 얘는 점선이죠. 슬라이드 코가 가리고 있으니까. 그러면 슬라이드 코어를 조립하고 나서 얘를 못 꽂기 때문에 얘가 있는 자리를 이런 식으로 따주면 볼트를 슬라이드 코어 조립 후에도 볼트를 넣어줄 수 있다. 슬라이드 코어를 집어넣고 여기가 터져 있으니까 슬라이드 코어 이렇게 생겼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슬라이드 코어를 조립하고 나서 요 사이에다가 볼트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 안쪽은 이렇게 스트로크만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스트로크만큼 안으로 들어가겠지. 얘도 와셔를 썼네요. 얘도 안에다가 볼트를 못 넣으니까 얘는 스토퍼를 이렇게 측면에다가 스토핀을 댔어요. 그리고 슬라이드 코어를 블랭크를 해보면 이렇게 돼놨죠. 이렇게. 자, 요거는 이 와셔는 하원판에다가 조립을 하고 여기 밑에를 이렇게 딴 거예요. 이렇게 따서 거리값을 보면 해서 거리 측정 이쪽 측면에서 이쪽 측면까지 스트로크가 19.999한 거니까 20인가 봐요. 그럼 컨트롤 T 얘가 작동됐을 때 어떻게 작동되느냐. 움직이는데 거리로 이동, 연관, 이쪽 방향으로 반대로 20mm 이동했을 때 하게 되면 이 슬라이드 코어가 이렇게 가서 요 와셔에 이렇게 닿겠죠. 와셔에. 그러면 더 이상 구태를 안 한다고. 얘 같은 경우도 슬라이드 코어를 집어넣고 와셔를 바깥쪽으로 했죠. 안쪽으로 넣으려니까 공간이 약간 부족했나 봐요. 그래서 얘를 그러니까 볼트를 넣는 타입을 쓰려니까 부족한 경우에는 이렇게 하원판 측면에다가 와셔를 조립하고 슬라이드 코어가 이동했을 때 이렇게 닿아서 슬라이드 코어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끔 하는 역할로 이런 변칙 스타일 타입도 쓴다. 그런데 왜 이쪽이 잘 안 하느냐? 보통 보면은 슬라이드 코어를 날개 쪽이든 날개 쪽도 그렇고 바깥쪽도 그렇고 웬만하면은 이 바깥쪽에서 구멍 뚫는 가공을 잘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깊이가 너무 깊죠. 이 금형을 얹으면 높이가 너무 높기 때문에 저 구멍 뚫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죠. 일반 뭐 다른 NC나 우리 회사 소형만 한다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세워갖고 가공하기가 좀 애매하죠.
그래서 요런 타입도 있고 슬라이드 코어가 있고 여기에 지금 볼트는 빠졌죠. 볼트는 모델링 안 했어요. 이렇게 요 안에 볼트가 들어가야 돼요. 요 안에 사실은 요 봉 안에 요렇게 땁니다. 슬라이드 코어를. 얘는 중형급 이상이 되죠. 2개를 썼어요. 슬라이드 코어 적은 게 아니에요. 요렇게 따고 그리고 하늘에서 봤을 때 왜 이렇게 땄느냐. 아까 말한 대로 슬라이드 코어를 조립하고 나서 얘를 이렇게 끼워야 돼요. 그러니까 저기가 터져 있어야 돼요. 위에서 꼽을 때. 그래서 이렇게 터져 놓은 거죠. 그래서 요 만국점부터 요 만국점까지 높이가 이 슬라이드 코어의 스트로크가 되겠네요. 그래서 측정을 해보면 요 만국점부터 요 만국점까지 얘 거리값이 12네요. 아, 맞네요. 12mm가 여기에 스트로크예요. 이렇게 요 봉을 꼽아서 쓰는 타입이 여기에 보면 요 타입입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여기에 구멍을 내놔요. 그러니까 쟤처럼 터주려고 하니까 너무 양이 많은 거예요. 즉 얘를 터주려고 하니까 너무 양이 많아서 이 양이 걷어나는 여기는 너무 많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안쪽만 파고 그러니까 얘 스트로크 걸리는 공간만 파고 위에는 구멍만 이렇게 낸 거예요. 그러니까 즉 단면으로 그리면 슬라이드 코어가 이렇게 있고 슬라이드 코어를 집어넣고 하운판이 여기야. 그렇지? 근데 쟤를 넣으려고 하니까 좀 많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심을 거예요. 쟤처럼 완전히 이렇게 걷어내버리면 되는데 이렇게 완전히 걷어내면 양이 너무 많다 이거지. 그럼 슬라이드 강도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본 것처럼 여기는 날아가야 되겠지. 이렇게 해서 슬라이드 스트로크만큼 날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했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슬라이더 스트로크가 돼요. 근데 여기가 막혀 있으면은 이거를 못 집어넣지 않나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요 개가 있는 그 자리만 빵꾸를 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봉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볼트를 체결을 해서 요 안으로 요 구멍 안으로 쏙 집어넣는데 위에서 보면은 슬라이드가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에 빵꾸가 이렇게 나 있고 여기에 이런 식으로 습도에 났겠지. 슬라이드 코어를 삽입하고 요 구멍 안으로 요 봉을 집어넣는 거예요. 요 안으로 쏙. 슬라이드 코어 넣고 나서 이 구멍 안으로 조립하면 얘를 조립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언더컷 슬라이드 코어 스트로크는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이렇게 제어하는 이런 방식으로 많이 쓴다. 얘도 지금 보는 것처럼 요 봉을 이 바닥에서 5mm 이상은 삽입을 하는 게 좋습니다. C타입도 마찬가지. C타입도 아까는 봤죠? 스트로크가 모자랄 경우에 슬라이드 코어 이쪽을 따는 거예요. 이렇게 안쪽을. 그리고 여기에 끝이 일로 와서 닫히면 되는 거고 얘도 역시 5mm 정도 밑으로 삽입하면 좋습니다. 얘하고 그러니까 좀 슬라이드 코어가 큰 경우에는 얘를 좀 많이 쓰죠. 사각형을 하나로. 근데 이제 2개를 써야 된다 그러면은 얘는 2개를 안 쓰고 이거를 2개를 많이 쓰죠. 보통 보면은 얘를 쓰면 1개를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근데 얘는 요 슬라이드 코어 이쪽에 여유가 있어야 돼요. 뒤쪽에. 즉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슬라이드 코어가 끝이 여기인데 하운판의 끝은 한 이 정도 돼야 돼요. 그러니까 좀 남는 게 있어야지 아까 블럭을 이렇게 삽입한다든지 할 텐데 이게 너무 얇으면은 이걸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슬라이드 코어가 모자래. 슬라이드 코어가 스트로크 엄청 길어. 슬라이드의 끝이 여유가 있는데도 스트로크가 엄청 길어. 그 나중에 슬라이드 코어가 후퇴해서 나오면 한 이만큼 나가. 슬라이드 코어가. 밖으로 벗어난다고. 그럼 위험하다고. 이런 경우에. 그런 경우에 요 뒤쪽에다가 요 바닥과 똑같은 라인에다가 이런 식으로 니은자 모양을 만들고 블럭을 볼트는 이렇게 체결을 하고 얘가 슬라이드 코어가 가더라도 나중에 얘가 쭉 움직여서 여기까지 가서 딱 걸릴 수 있게끔 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스트로크 상당히 길죠.
스트로크가 길어서 슬라이드 코어가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경우에 이거를 쓰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 슬라이드 코어가 땅 쪽으로 가는 거는 중력작용에 의해서 슬라이드 코어가 밑으로 내려가면 올라갈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스프링을 거의 안 넣어줘도 돼요. 근데 위로 올라가는 슬라이드 코어는 여기서 슬라이드 코어가 그 천방향이 있다. 올라갔다 이거지. 앵귤러 핀이 쑥 밀어가 빼고 앵귤러 핀이 쏙 빠져서 그럼 다시 땅으로 툭 떨어지겠지. 중력 때문에. 그래서 얘가 떨어지지 않게끔 전면에 슬라이드 코어를 쓰는데, 전면에 슬라이드 코어를 쓸 공간이 없을 경우에는 뒤에다가 씁니다. 뒤에다가. 자, 전면에 스프링을 넣을 수가 없고, 이게 원판 끝인데, 아까 본 것처럼 니은자 블럭을 썼다. 그리고 볼트로 체결했다. 스트로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계산식이 있죠. 스프링에 어떤 거? 복귀 차단. 그래서 여기다가 볼트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때 볼트 앞에 평화시야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평화시야. 그리고 볼트. 그리고 이 볼트를 어디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스프링을 대줍니다. 여기다가. 자, 이 슬라이드 커어가 앵귤러 핀에 의해서 삽입되어 있을 때는 여기가 스팝이 나죠. 뭐 라이너가 있다 치더라도 스팝이 나기 때문에 이 슬라이드 코어가 뒤로, 지금 여기는 압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일로 늘어나려고 하겠죠. 슬라이드 코어가. 이 압축이 되었습니다. 이쪽으로. 그래서 일로 빠져나가려니까 하는데 여기가 아다리가 되고 있으니까 금형 조립 상태에서는 꼼짝을 안 합니다. 근데 앵귤러 핀이 벗어나고 완전히 벗어나면 얘가 여기까지 가는데 앵귤러 핀이 없다 하더라도 이 상온판이 아다리 되고 있던 게 빠져버리면 슬라이드 일로 후퇴한다고. 후퇴하면 이 스프링이 팽 하고 펼쳐지겠지. 이렇게 스프링이. 그럼 여기에 와샤가 뒤로 밀려나겠지. 어느 만큼. 아까 본 것처럼 여기 와샤 끝에서 여기 와샤 끝에까지가 일종의 저기에 있는 스트로크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스프링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책이 있습니다. 자, 이 수식은 요거에 대한, 그러니까 슬라이드 코어의 전면에 있거나 후면에 있거나 이럴 때의 스프링의 계산인데, 일단 먼저 언더컷을 알아야 됩니다. 언더컷 양이죠. 보통 언더컷 양 플러스 5 내지 10mm를 슬라이드 코어의 스트로크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언더컷이 5다. 그러면 최소 슬라이드는 10mm는 벗어나야 돼요. 10mm는. 슬라이더의 복귀 차단입니다. 자, 얘도 똑같아요. 앞에 보는 것처럼. 여기에 보면 이 슬라이드 코어에 얘는 전면에 공간이 남아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여기에 수식을 보면 이것만 그냥 외우면 돼요. 네. 언더컷, 제품의 언더컷 양을 언더컷이라고 하고, 슬라이드 코어의 작동 스트로크를 S라고 하고, 그 다음에 H는 우리가 알고 있는 조속기한 장치의 H1과 똑같은 곳입니다. H1. 그리고 L은 스프링의 자유장. L은 자유장 마이너스 10mm. 보통 언더컷이 5 내지 10mm면 변형량도 초합을 10mm 정도 잡아요. 이게 10mm가 초합이에요. 초합. 요 10mm가. L1은 자유장에서 마이너스 10mm를 뺀 값입니다. 자, 이래서 스트로크는 언더컷 플러스 5 내지 10mm. 그리고 H는 스트로크 플러스 10mm. 이때 이 10은 뭐다? 요거예요. 변형량. 초합이에요. 초합. 그리고 L은 H 곱하기. 자유장은 여기에 깊이에 곱하기라는 거. 그리고 이건 똑같고, 스프링 정수 곱하기 변형량 초합 곱하기 3분의 2. 여기다가 개수가 있겠죠. 개수. 스프링을 몇 개 있느냐. 이게 슬라이드 중량보다 커야 됩니다. 자, 이 수식만 있으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언더컷 플러스 5 내지 10mm. 만약에 이 스트로크가 15mm가 필요하다. 이게 언더컷이 15mm다. 그럼 저건 언더컷이 아니거든요. 이거 슬라이드 코어가 그 정도 크단 말은 얘는 한 10 정도 잡아주면 되겠죠. 10mm 이하는 한 5mm 잡아주면 돼요. 10mm 이상 되면은 한 10mm 잡아줘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큰 거.
5mm 해도 되고 10mm 해도 되고 5mm 좀 약할 수가 있고 큰 슬라이드 코어인 경우에. 그러면 스트로크는 언더컷이 15니까 10mm 다음에 25가 되고 이때 H1이라는 것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H1이에요. H예요, H. 이게 H1. H1은 스트로크에다가 초합을 10mm 단 거예요. 이 초합이에요, 초합. 그리고 H1 곱하기 2가 자율량이고, 그리고 L1은 L- 초합 10mm 뺀 값이에요. 이것만 있으면 얘를 다 계산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스트로크가 25. H1은 스트로크 플러스 10mm니까 35가 되겠죠. 30. 그러니까 조립되어 있을 때 스프링의 깊이입니다. 곱하기 2는 자율량 70mm죠. 그럼 L이 70이면 자, 여기서 스트로크가 25니까 맞나요? 슬레드코어가 여기까지 옵니다. 탁 대여서 작동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얘가 요것만큼 벌어지겠죠. 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다? 25mm가 더해졌으니까 35에서 25를 더했으니까 여기는 60이 되겠죠. 60. 얘가 L1이죠. L1은 자율량 70보다 10mm 적으니까 60이 맞죠. 계산식이 뚝 떨어집니다. 저기만 대입하면 수식은 무조건 계산할 수 있다는 거. 저것만 잘 외우면 돼요. 잘 외우면 이런 것들은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 스프링이 들어가 있다. 얘에 뒤로 가야 되는데 스토퍼를 설치해 줘야 되는데 스토퍼를 설치했죠. 스토퍼를 이렇게 볼트를 넣어갖고 설치를 했다. 네, 먼저 물어보는 게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나 했으면 좋을까요? 여기 스트로크죠. 스트로크는 얼마?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나? 그리고 자율량은 얼마나? 단 언더컷은 5mm다. 자, 먼저 여기 스트로크 언더컷이 5라고 결정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럼 스트로크는 책이 있잖아. 언더컷 더하기 5 내지 10mm. 얘는 소형이니까 언더컷이 5mm니까 5mm 정도만 되겠네. 그럼 스트로크는 얼마가 된다? 언더컷이 5니까 스트로크는 10mm가 되겠네. 그럼 H는 여기 H, 여기 H예요, H. H1은 스트로크 더하기 10이 되죠. 더하기 10. 그럼 10에 10이니까 20 맞죠? 스트로크 10이고 여기에 10mm를 다. 이때 이 10mm 뭐냐? 이게 초합이란 말이에요. 초합. 초합은 기본적으로 10mm 한다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L은 H1 곱하기 2니까 20 곱하기 2는 L은 40이 됩니다. 그럼 자율량은 40이라고. 자, 그럼 이게 성립되는가 볼까요? 딱 움직였어. 얼마나 움직입니까? 스트로크만큼 움직였죠. 스트로크 얼마? 10mm. 그럼 여기가 10이야. 그럼 10mm 딱 부딪히면 슬라이드 파워가 여기 와서 이렇게 되겠죠. 언더컷을 탈피하면서 이렇게 될 테고, 자, 이 스프링은 이렇게 늘어나서 여기에 포켓이 있으니까 스프링은 이렇게 늘어나서 이렇게 팽팽하게 스프링이 될 겁니다. 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값은 얼마다고? 얼마인데 H가 얼마야? H가 20이었고 H가 20. 스트로크 얼마야? 10mm. 그럼 20 더하기 10은 30인가요? 그럼 자율량 L1은 L-10mm. 즉 40에서 10mm를 뺀 값이니까 L1은 30mm. 자, 성립하나요? 30mm 딱 맞잖아. 이렇게 계산한다고. 볼프렌저. 얘 하는 역할은 그러니까 스토퍼의 역할과 똑같습니다. 스토퍼의 역할과 똑같은데, 자, 여기를 유심히 보면
요 밑에 적응률을 쳐다보면, 자, 슬라이드 코어와 조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슬라이드 코어에 요렇게 드릴이 앞이 빼쪽하니까 요거를 가지고 이렇게 구멍을 잠시 내면 요렇게 V자가 나와요. V자가. 여기가 이렇게 원뿔 모양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구멍이. 여기가. 이렇게 슬라이드 코어를 가공하고, 그 다음에 그 뒤쪽에, 즉, 요 원뿔 모양의 요 중심과, 그리고 볼프렌저의 중심까지의 거리까지가 스트로크입니다. 스트로크. 슬라이드 스트로크. 이렇게 한 상태에서 앵귤러 핀이 슬라이드 코어를 밀어서 얘가 이렇게 작동하면 요 V자가 여기 올라오게 돼요. 지금은 이 바닥이 평평하니까 여기가 요 볼이 요 밑에 보면 스프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쑥 눌러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 V자가 여기 딱 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 얘가 여기짝에 오게 되면 요 볼이 볼록 튀어나오면서 요 V자 홈 안에 볼이 들어가면서 슬라이드 코어가 움직이지 않게끔 하는 그런 스토퍼의 역할을 가지는 부품입니다. 예전에는 많이 썼는데 대형 금액에서는 좀 쓰기가 힘든 게 힘이 너무 세다 보니까 그냥 지나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세코아는 큰 금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허용 하중이 있습니다. 허용 하중. 미니멈과 맥시멈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 뭐 볼프렌저 6파이는 하중이, 슬라이드의 하중이 1kg나 3kg 정도는 자기가 최대 3kg까지는 자기가 제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슬라이드와 중량을 쟀을 때 그 중량에 해당되는 공간을 여기다가 환산을 해서 견딜 수 있는 볼프렌즈를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슬라이드 코어가 큰 거 10kg가 넘어간다 그러면 어떻게 제어하기가 힘들어요. 그것들은 이거로 쓰기가 힘들죠. 그래서 보통 얘는 소형 슬라이드에서 많이 씁니다.